여러분 안녕하세요. 어제 2차 대선 토론회가 있었는데 이제 토론회를 보고 나서의 느낌은 뭔가 리셋이 된 느낌이랄까? 모두가 각자 원래의 모습으로 다시 돌아간 듯한 느낌? 이재명을 중간에 놓고 셋이서 이제 완전히 포위해서 이제 집중적으로 공격하는 한 놈만 패. 이제 이재명 사한테 굉장히 힘든 토론이었을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좀 아쉬웠던 부분은 뭐냐면 윤석열이 계속해서 헛소리를 합니다. 그리고 사실은 본인이 역공받을 수 있는 헛소리를 너무 많이 했어요. 무슨 뭐 업무 추진비 왜 공개 안 합니까? 무슨 뭐 소고기 사 먹고 어쩌고 저쩌고 막 하는데 윤석열은 지금 법원에서 공개하라는 147억의 특활비도 공개를 안 합니다. 자, 이런 부분에서 그냥 이재명 지사가 별로 이렇게 공격 안 하고 역공 안 하고 넘어간 부분은 조금 아쉽더라고요. 대장동도 많이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이 토론회를 보면서 진짜 심상정은 내가 말하는 게 시간이 아까워서 이 여자한테 투자하고 싶지 않아서 말을 안 했는데 진짜 심상정은 좀 심각하다. 그러니까 너는 이게 지금의 이 상황은 민주당의 모든 잘못이기 때문에 민주당은 위기의 민주주의를 말할 자격도 없다. 윤석열을 키운 거는 민주당이다라고 아예 단호하게 얘기를 해요. 정치개혁 안 하고 이렇게 돼서 다 180점 몰아줬는데 민주당이 안 해서 이렇게 된 거다. 저 심상정 말은 맞아요. 틀리지 않아요. 근데 윤석열을 키워준 게 민주당입니까? 정의당은 윤석열 안 키워줬어요? 심상정은 윤석열 안 키워줬어? 심상정이 정의당, 국힘당 그렇게 열심히 지지해주면서 민주당 까면서 윤석열 안 키워줬어요? 조국 까면서? 민주당이 종이짝만한 거래짝 같은 개혁 법안이라도 만들어서 내놨을 때 마음에 안 든다면서 불참하고 기권하고 심지어 뭐 검찰개혁 이런 거 싹 다 반대하고 정의당이 걸어온 길을 봐야 될 거 아니야. 정의당이 걸어온 길이야말로 진짜 윤석열을 키워준 길이에요. 본인이 할 말이 없어요. 정치계에 대해서 본인이 할 말이 없어. 검찰개혁이나 이런 데 정의당 의원들 다 반대했잖아요. 기권하고. 앞에서는 개혁을 얘기하면서 막상 뒤에 가서는 불참하고 기권하고 거부하고 이게 정의당의 모습이었잖아. 그럼 진짜 심상정은 본인 혼자만 잘날 게 아니라 본인도 한번 본인을 돌아보라고요. 정치를 20년을 해먹고 국회의원을 20년 해먹었으면은 본인도 이제는 사실상 기득권인데 본인이 뭘 했는지, 본인이 정치개혁을 위해서 뭘 했는지 입 터는 거 말고 패미들한테 사로잡혀가지고 정당 다 말아먹고. 그러니까 그런 사람하고 시간 낭비하고 싶지 않으니까 이재명 지사도 맞습니다. 동의합니다라고 얘기했지만 저는 진짜로 동의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진짜 심상정은 안 돼. 일단 저는 이번 주에 마지막 남은 변수가 지금 단일화잖아요. 저는 안철수에 대한 믿음이 단 하나도 없기 때문에 뭐가 어떻게 될지 마지막까지 알 수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안철수가 지금까지 정치를 하면서 큰 부분에 있어서 항상 왜 단일화하면 안철수가 떠오르냐. 안철수는 항상 그 부분에서 포기하지 않았어요. 절대 단일화 없다. 정계 은퇴한다. 다음에 대선 안 나온다 하면서 배수의 진을 치는 것 같이 말을 했지만 마지막에 항상 안철수는 단일화에 응하고 하면서 본인의 생명을 스스로 깎아먹었거든. 그러니까 저는 이번에야말로 진짜 안철수한테 정치인으로서 제2의 기회라고 보는데 안철수가 과연 자기의 미래를 볼 능력이 있을지, 주변에서 정말 제대로 된 책사가 있어서 안철수한테 이번만은 진짜 너는 너 갈 길을 가라. 지금이야말로 진짜 네가 정치인으로 태어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마지막 기회다. 이거를 놓치지 말아라고 정말 안철수한테 제대로 된 조언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오히려 지금 안철수를 거의 막 둘러싸면서 거의 단일화를 안 하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분위기로 지금 몰아가는 상황을 안철수는 스스로 견뎌내고 뚫어낼 수 있을까. 일단 그게 지금 안철수한테는 제가 볼 때 가장 큰 시험대가 아닐까 싶어요. 근데 예전에 굉장히 재밌었던 그 댓글이 하나 있었는데 갑자기 생각난 거야. 옛날에 한나라당 입당 조건 해가지고 막 인터넷에 떠돌아다녔던 댓글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 중에 이제 그거를 패러디한 건데, 안철수가 한나라당 입당 못하는 이유라네요. 1. 위장 전입 없음. 2. 논문 조작 없음. 3. 군대 군의관으로 전역. 4. 다운 계약서 없음.
탈세 못 해봤음. 6. 폭언 못 해봤음. 7. 자위대 행사에 참여 안 함. 8. 국민들의 존경을 받고 있음. 9. 성희롱 못 해봄. 예, 이 국진당에 입당하기 위해서 이런 조건을 갖춰야 되는데 안철수가 이런 조건을 못 갖춰가지고 이게 합당에 될란가 모르겠다. 예. 그리고 저는 또 한 가지 좀 말하고 싶은 부분이 뭐냐면, 이준석이에요. 지금 이준석 때문에 단일화가 되네, 안 되네, 지금 할지 모르지만, 지금 이준석이, 나 얘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 자체가 나 시간 낭비 것 같은데, 얘는 어쨌든 단일화를 성사시키기 위해서 얘는 아마 물밑에서 별짓 다 하고 있을 거예요, 지금. 왜? 단일화가 성사가 안 됐을 경우에 지금 대선이 지면은 이제 이준석 끝이에요. 얘는 폭파돼. 본진에서 폭파돼. 그 집에서. 이준석은 진짜 얘는 퇴출 1순위라고. 얘는 정치를 해서는 안 되는 애예요. 얘는 가상현실을 그냥 거의 정치에 그냥 도입을 하고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중 플레이를 하는 거잖아요. 앞에 커뮤니티에다가는 계속 댓글 달고 깐죽깐죽 대면서 야 마치 막 보아라 파국이다. 예, 그 언론을 만들어내고 그 다음에는 언론들 앞에서는 마치 무슨 자기가 무슨 정의의 사도인 양 계속 이렇게 말들을 하고 그 다음에 막상 뒤에 가서는 안철수한테 계속 물밑 작업하면서 이런저런 떡밥 던지면서 단일화의 합당에 이 논의를 하고 있었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한테는 정치가 완전히 한마디로 라이어 게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라이어 게임이 마치 이루어지니까 사람들을 졸로 보는 거지. 이런 아이는 이건 정치가 아니거든요. 이건 그냥 양아치 게임을 해서 본인이 승리했다는 것만으로 계속 이걸 끌고 가고 있는 거거든. 저런 식으로 양아치 같은 애들을 계속 그 국진당에 들어오게 되면은 국진당은 제 희망이 없어요. 윤석열도 그렇고 보면. 정치는 정치로 풀어야 되고 그 정치에는 최소한의 신의와 이 신뢰라는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얘 그냥 입으로 푸는 거야. 사술과 요술로. 이런 애는 차라리 개그맨을 하거나 차라리 그냥 방송인을 해서 밥을 먹고 살던가 해야지 이렇게 라이어 게임을 하는 애를 정치 게임이 아니라 정치를 게임으로 하면서 이런 식의 2중 3중 플레이를 하면서 마치 연극을 하면서 내가 이겼어. 사람들의 뒤통수를 치고 이거 재밌어. 쾌감을 느껴 한다면은 얘는 그냥 거의 배은태인 거예요. 기본적으로. 이런 애는 스스로 그냥 벽 보면서 혼자 놀게 해야지 이런 애를 정치에 두고 당대표를 시킨다는 것 자체가 지금 이게 제정신이 아닌 거야. 나 말할 가치도 없어요. 솔직히 이준석은. 근데 다만 이제 안철수가 어디까지 이걸 버텨내면서 자기의 진짜 길을 닦을 수 있을지 이걸 한번 지켜봐야죠. 제가 볼 때 안철수가 이 페이스로 나간다고 하면은 안철수가 12에서 15% 정도는 충분히 얻을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안철수 입장에서는 이재명이 대통령 되는 게 본인한테 훨씬 나아요. 그 모든 게 이준석이 다 먹는 그렇게 바보 같은 짓은 하지 말았으며 이준석은 퇴출 1순위다. 일단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지금 김건희에 관련된 이 도이치모터스 이 기사를 SBS가 터뜨렸잖아요. 두 달이나 세 달 만에 9억 4천만 원 벌었다. 이게 SBS가 터뜨릴 만한 내용이 아니거든요. 아시다시피 SBS는 윤석열이 총장이 된 다음부터 정말 노골적으로 친 검이었어요. 친윤. 윤석열한테 해대는 기사 단 한 군데도 나온 적이 없어요. 특종이고 단독이고 아무것도 없었어. 검찰에 관련된 건. 그냥 철저하게 친윤이었어요. 근데 지금 이런 상황에서 도이치모터스 기사를 SBS가 날린 게 굉장히 되게 놀랍죠. SBS는 아시다시피 이 피아제 시계, 논두렁 시계부터 해서 정말 이 정치 공작을 하는 언론사란 말이에요. 근데 이 언론사가 참 놀랍게도 뭐냐면 정권이 바뀔 때마다 늘 얼굴을 바꿔요. 바람이 불기도 전에 눕는 언론사가 SBS거든. SBS가 냄새는 정말 잘 맡아요. 그렇게 박근혜 빨다가 확
앞돌아서가지고 완전히 무슨 최순실 하면서 무슨 사과하고 난리치고 제일 무슨 마치 우리 그 문재인 정부 초반에는 가장 그 뭐라 그러죠? 가장 진보적인 방송을 했어요. 그때 MBC가 막 이렇게 정신없을 때. SBS가 지금 또 이 짓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리고 놀라운 게 뭐냐면은 MBC나 KBS가 그 김건희 관련해서 특종을 했어. 또 모든 언론이 안 받았거든요. 근데 이번에 SBS가 특종을 했는데 다른 언론이 받았다라는 거. 심지어 뭐 헤럴드 경제나 한국 경제나 뭐 MBN이나 평소에 계속 친윤에 대해서 뭐 이렇게 노골적으로 했던 언론들이 그 SBS 언론을 받고 계속 후속 보도를 냈다라는 거. 이건 굉장히 뭔가 이상한 거예요. 게다가 요즘 검찰의 움직임도 좀 이상해요. 이거 뭐 일람표? 오류인데? 오류 아니거든? 즉각 반응을 해요. 뭔가 분위기가 지금 바뀌었거든요. 굉장히 이 친윤과 가까운 이 세력의 일부가 뭔가 균열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는 지금 이재명 지사의 이 지지율이 이제 지금 상승세를 타서 윤석열이 안 될 확률이 50%가 넘어졌다라고 지금 보기 때문에 지금 이탈자가 지금 나오고 있다고 봐요. 조심스럽지만 저는 이재명 지사가 이번 대선에서 승리할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선한 의지를 믿기 때문이에요. 지난 몇 달간 이재명 지사의 지지율을 보면은 굉장히 견고해요. 어떤 악재가 나와도 이재명 지사의 지지율은 굉장히 견고합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에 대한 그런 믿음과 신뢰가 있는 거예요. 저는 샤이 이재명이 있다라고 하는데 저는 그 부분이 어느 부분에서 이해가 돼요. 이재명은 좋아라고 사람들이 얘기하지 않아요. 하지만 이재명의 지지율의 이 견고함을 보고 있으면은 사람들이 이재명을 언론이나 국진당에서 마치 미천한 사람으로, 악한 사람으로 악마시켜서 만들어놨잖아요. 출신이 허접한 사람으로. 미천한 사람 레미제라블이잖아요, 여러분. 저는 이재명 지사가 저렇게 언론한테 당하면서 그 사람이 한 거에 수백 배, 수만 배를 당하는 걸 보면서 정말 딱 장발장이 생각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에 대한 절망이나 시련, 이 고통들을 장발장은 자기를 용서해준 신부님의 사랑을 통해서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잖아요. 그런 것처럼 저는 이재명 지사가 그렇게 사람들은, 언론은, 이 기득권들은 미천한 사람으로 이 사람을 만들지만 저는 이 미천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오류만큼의 강한 생명력, 그리고 결국은 상처를 이겨내고 성장하면서 끝내는 그 더 큰 사랑으로 성장해가는 그 힘을 저는 이재명 지사가 온몸으로 보여줬다고 보거든요. 정말 미천한 사람들의 힘, 그들의 힘이 모여서 이 프랑스 혁명을 이뤄내잖아요. 그런 것처럼 보이진 않지만 조용히, 그리고 이재명 지사와는 똑같진 않지만 그 비슷한 어떤 가족이나 그 고통이나 상처가 있는 사람들, 그럼에도 그것들을 다 안으면서도 성장하고 여전히 주홍구실처럼 그런 상처를 안으면서도 좋은 것을 바라보고 더 나은 세상을 바라보고 더 나은 인생을 살고, 그리고 그것을 사람과 나누고자 하는 그 미천한 사람들의 이 강렬한 생명력과 욕망, 이 선한 의지를 저는 사람들이 이재명을 통해서 본다라고 봐요. 그리고 그 사람은 성공해야 맞는 거거든요. 지지해줘야 맞는 거거든요. 저는 그 보이지 않는 이 샤이 이재명이 결국은 이재명을 선택할 거다. 겉으로 드러나지 않지만 이렇게 지지해주는 사람이 저는 꽤 있을 거다. 그래서 보수들도 많이 움직이는 거라고 봐요. 이재명 지사에 대해서. 네, 여러분 즐거운 하루 되세요.